노동법 23조를 우리가 제대로 보장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또 열악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기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주범적인 대응들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근로기준법을 포함해서 노조법이라든지 또는 고용안전망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전통적인 개념의 노동자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으로의 어떤 관점의 전환을 토대로 해서 모든 내용들이 좀 세팅이 다시 재설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을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부분 좀 녹여내 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이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관련된 사회자께서 추정해주고 말씀 주셨고 이러저런 이제 말씀도 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노동 영역에서 어떻게 법 제도화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에 와가지고 이게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가장 많이 한 토론회,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토론회와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가 엄청나게 다변화해가지고 이번에 런베뮤 관련해가지고 보면서 사태가 비정규직 기간제를 예외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몇십 년 흐르면서 너무 기간제를 일반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風수적인 경향들이 좀 사회에 만연하잖아요. 근데 우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또 몇십 년 동안 특수고용 플랫폼이라는 이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로 계속 발전하면서 실제로 법과제도는 따라가지 못해서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서 법과제도가 갖춰져 있지 못한 문제 이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바뀌었고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느낄 때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여기 오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고 난 뒤에 지원대회가 처음인가 그러는데요. 또 새 정부에게 생생하게 우리 이야기를 전달해서 어떤 국가제도로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절절하게 증언해 주시고 고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국회도 정부도 나서서 실제로 모든 노동자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가장 기본이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본을 지키는 사회가 사실은 주체 혁명을 만들었던 새 정부가 해야 될 역할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해서 실제로 이제 기업의 요구만을 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그 목소리를 내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에 대한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감정 노동을 강요받는 현실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코디들이 소속된 지국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한 조합원이 팀장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따돌림을 겪으며 업무의 필수적인 정보가 공유되는 채팅방에서조차 배제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업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를 단순한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부에서는 팀장이 특정 조합원을 향해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해당 조합원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노동조합에 제보하자 팀장은 감장되면 시위하세요라는 비아냥과 협박성 발언을 통해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되어
법적 보호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부당한 처우와 괴롭힘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고객에 의한 폭력과 성희롱입니다. 코디가 고객의 집을 방문해 점검을 진행하던 중 고객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맨발로 현장을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회사는 엉뚱한 보호나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일 남아있는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일정을 변경해야 했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다음날부터 큰 정신적 충격 속에서도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병가나 보조응급 없이 건당 수술을 받는 구조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기가 막막해지고 계정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피해자는 업무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해자 보호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수사에 필요한 고객과의 통화 녹취록 제공 요청마저 거부했습니다. SK인텔릭스 지부의 설치 노동자는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반려견을 치워달라는 요구조차 쉽게 꺼낼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고객의 부요시 평가를 징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정당한 보호는커녕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침묵을 강하다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이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방문 노동자의 25%가 고객에게 사적 만남을 강요받았고 25%는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를 받아 들었으며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63%는 해당 고객을 다시 대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방문 노동자들의 구조적으로 폭력과 성희롱에 노출되었으며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감정 노동에 더욱 취약한 이유는 단 한 번의 단순 실수로도 업무 해악으로 이어지는 원활 업무 해악 구조 때문입니다. 정규직은 가실에 따라 징계 절차가 있지만 특고직은 단순한 실수나 고객 클레임만으로도 계약이 해지되거나 금액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코웨에서 16년간 성실히 근무한 한 코디는 고객 요청에 따라 필터만 제공하고 회사 매뉴얼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 점검 판정을 받아 단 3일 만에 소명 기회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지만 실업 불안나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고 부당해고 구제도 특고직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명 코디는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고 헛걸음을 시킨 고객과 다시 일정을 잡아 방문했지만 고객은 또다시 부재 중이었고 추운 겨울날 30분 넘게 집 앞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전화로 재방문 요청을 받는 순간 쌓인 피로와 억울함에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욕설을 내뱉었다 고객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업무 해악을 통보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워낙 업무 해악 제도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침묵과 감정 노동을 강요하는 구조적 공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우리를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각종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와 통제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모순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코디코닥 지부는 현재 근로자 제약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많은 방문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 노동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노동자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현장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실질적인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용하는 고객집을 방문해서 해당 제품의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합니다. 전국 180여 개의 사무소에 4,500여 명의 매니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 인원도 많이 줄었고 지금 사무소도 많이 좀 줄은 상태입니다. 2019년까지는 LG 하이엠솔루텍이라는 회사명으로 시스템 에어컨 공조 정규직 직군과 렌탈가전 방문 유지관리 서비스를 하는 저희들 특수 고용 노동 직군이 한 지붕 두 가족이었습니다. 2020년 두 직군 모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회사는 특수 고용 노동직인 하이케어 솔루션을 LG 하이케어 솔루션이라는 LG전자의 100% 자회사로 분사시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진노위, 중노위, 행정소송까지 거치면서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모순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그나마 교섭을 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고 교섭 테이블에서 항상 사측 교섭위원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의무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고용 형태가 특수 고용 노동직이지만 근로자라는 명칭을 못 들을 정도로 일을 적게 하거나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개인 사업자라고 하지만 그런 대우를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우리를 응당 사장님이라 불러야 할 것을 왜 명칭은 매니저인지 아이러니합니다. 매니저들이 점검하는 제품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수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등 10개에서 11가지 품목 점검을 했었다면 이제는 세탁기, 에어컨, 광파 오븐 등으로 점검 품목이 두 배 이상 늘었고 대형 가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품목이 늘면 습득해야 하는 점검 방법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업무량, 점검 도구도 똑같이 늘어납니다. 고깃집을 방문할 때는 각종 점검 도구를 이고 지고 가야 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점검 제품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회사가 하라면 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 작업 통제 모두 회사가 합니다. 회사는 평균 매니저 1인당 170계정을 배정하고 고객마다 방문하기 3개월 선약속을 강제합니다. 3개월 후에 매니저 일정 정도 관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니저는 고객과 통화를 해 점검 일정을 잡고 빼곡히 일정 속에 점검을 진행합니다. 매니저가 스스로 일정을 잡으니 일견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170개에서 180개 계정을 완료하려면 자유롭게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A 고객집을 오늘 방문할지 이틀 후에 방문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이지만 그마저도 고객의 요구가 맞아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시간과 노동의 양을 매니저가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일 약속을 취소한 고객 때문에 공백이 생긴 시간에 다른 고객을 채워서 할 수 없게끔 제재하고 있습니다. 고객 불만이 회사로 유입되면 소명해야 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듯이 성실 이해기각서라는 서류를 작성을 해야 하며 지켜지지 않을 시 계정수를 줄이겠다, 축소 압박을 하고 때로는 업무 해지도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매니저에게는 없습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은 그대로 매니저의 부담입니다. 매니저들은 개인 차량을 업무 차량으로 사용하며 차량 유지비, 유류비, 식대 등이 모두 매니저의 부담입니다. 우리 매니저들의 차는 늘 각종 자재와 점검 장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명 같이 태울 공간도 없습니다. 사실상 회사 차입니다. 그나마 유류비는 단체 교섭에서 3년을 요구하여 겨우 이번에 월 2만 원 가량을 쟁취했지만 이마저도 노동자성 때문에 회사는 유류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서 의무는 아니지만 지원해주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4대 보험도 반의 반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없고 고용보험은 회사와 매니저 반반, 산재보험도 회사와 매니저가 반반입니다.
4개 중에 2개 적용에 그나마 반반 부담이니 반의 반 적용입니다. 아프고 늙었을 때 삶을 보장받는 자유가 아니라 아플 자유, 늙었을 때 절벽으로 내몰릴 자유만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사는 고용에 대한 부담을 간단히 떨쳐버린 거고요. 노동조합 설립 전 매주 지정된 날짜에 하루 종일 또는 오후 시간을 미팅 교육을 강제하면서 무급 노동이며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월 2회에서 3회 미팅을 강요하고 말로는 미팅은 자율이다, 강요는 없다 하면서 미팅에 참석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영업 압박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사무소 게시판에는 매월 영업 실적 현황이 걸려 있고 매니저들의 타진 옆으로 영업 목표 대수, 영업 성공 대수, 부족한 대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업 성과가 낮으면 또 계정을 영업 성과가 좋은 매니저에게는 주겠다며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공개적인 성과 압박과 통제 수단이며 사실상 임금 삭감 강제 수단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 사업자이겠습니까? 명백한 지위 감독 관계입니다. 법원에서도 철저히 관리받는 종속 노동자임을 인정받았음에도 노조법상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별개의 법 때문에 전망을 피해가며 근로자 지위 소송이라도 할까봐 회사는 매니저들의 노동자성을 지우려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들은 고객의 폭력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물림 사고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 고객 불만에 의한 폭행, 성폭력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지만 회사는 고객과 매니저 간에 생긴 개인적 사안이라며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객을 달래기 급급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도 고객이 일요일날 요청을 해서 고객집에 방문했는데 그 일요일날 방문이 어려우니 평상시에 좀 평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 고객이 매니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바깥으로 물품을 집어던지고 끌어내고 경찰을 부르는 그런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그에 대한 소명도 매니저의 몫입니다. 폭력은 고객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란 이유로 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처리 절차가 온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회사는 처리 과정을 소속 노동조합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사무소에서 다시 마주쳐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그걸 견디지 못해 퇴사를 결정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도 거의 대부분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제한, 퇴직금 지급, 휴업수당, 노동시간,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 휴가, 여성보호,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우리 매니저에게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는 그저 불쌍하니까 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헌법이 정한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LG전자는 특수고용이라는 편법 고용을 통해 회사가 부담해야 할 모든 책임을 가볍게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매니저들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 아파도 참고 출근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답변자의 97%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노동자가 왜 아플 땐 쉴 권리가 없는 노동자입니까? 법의 이중잣대가 우리의 삶의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LG는 고객의 삶을 더 편리하고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광고합니다. 그렇다면 그 서비스를 책임지는 우리 삶부터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조법이 인정한 노동자를 근로기준법도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을 반영한 법을 만들고 법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국가라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그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받게 하려고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 헌법이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되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그 자해방임적인 국가가 아니라 사회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회국가 원리라는 게 결국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게 국가의 책무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방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가 개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라는 게 사회국가의 원리인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헌법 32조 3항에서 이제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바로 근로기준법인 거죠. 근로기준법은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사회변화, 노동환경에 대해서 그 조응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현재 그 전자정보통신 뭐 이런 발달을 따라서,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 변화되는 노동환경의 조응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이 수많은 동지들이 소속된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반원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